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가 2% 가까이, 홍콩과 일본 증시가 1% 오르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올랐었고 어제 국내 증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올랐는데요.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주가 함께 올라오면서 코스닥은 이제 820포인트 가까이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2부는 전문가들의 추천주, 종목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고요. 2부의 첫 시간이죠.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합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어제 조언을 하셨었는데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흐름 어떨지 좀 봐주시고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기술주 중심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페이스북을 포함한 일부 기술주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2분기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종목들 중심,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낙폭과대 시클컬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업종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낙폭과대 시클컬 업종 중에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부합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최대 분기 실적이 2017년 1분기에 기록한 1,078억 정도가 영업이익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2분기 이번에 영업이익 컨센이 거의 여기에 육박하는 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견조한 실적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는 최근에 과도하게 빠져 있습니다. 또한 3분기 영업이익도 1,100억대 이상이 현재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재차 경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증설될 설비의 가동률이 문제없이 100%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에틸렌과 MEG 시황이 개선이 기대됩니다. 에틸렌은 전방 수요 호조로 단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MEG는 전방 폴리에스터 가동률이 90% 육박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고 재고가 아마 고점 대비 또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중국의 위안화 약세도 진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황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아마 또한 HDPE 같은 경우도 중국 가스관 확장으로 수요 증가에 수혜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PP 같은 경우도 2020년까지 공급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는 아마 중장기 업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일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어떤 그 재고 수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그 상품을 어떤 매수를 하는 구매에 지연 시기가 조금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일부 좀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정도에 성수기로 접어들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점에서는 상당히 매수 기회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NCC 증설에 따른 외형 확대, 그리고 적어도 2019년까지 이어질 석유화기 업사이클을 감안한다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재차 경신한 모습에서 결국은 19년까지의 성장성이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PBR이 고점이 한 1.5배 정도까지 충분히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올해 추정으로 봐서는 PBR이 현재 0.88배, 그리고 PER은 4.7배로 극도의 좀 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고점 PBR 1.5배까지는 거의 50% 이상의 업사이드, 그리고 평균 PBR 1.2배까지는 30% 정도 이상의 과거의 어떤 평균 수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권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낙폭이 과대한 시클리컬 업종 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대한유화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IBK투자증권으로 가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큰손 수급 포착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석. 시장 주도주를 선출해 실패 없는 투자를 이끈다.
장성혁. 예,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오셨고요.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장성혁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 수익률 흐름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계시니까요. 신준섭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부터 함께 흐름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목표가 도달이 된 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코텍이 한 주 만에 12.15%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도달이 됐고요. 6월 22일에 매수가 됐던 청담러닝 역시 16% 이상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세 종목은 모두 지금 플러스 수익권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흐름 좋습니다.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볼 거고 이번에 장성혁 전문가 최근 추천주 흐름 보겠습니다. 예, 역시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는데요. 6월 1일에 주셨던 SKC 코롱 PI가 무려 24.57%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도달이 된 상태이시고 가장 최근에 주신 송원산업 3.64% 플러스 수익, 또 6월 25일에 매수됐었던 더존 비즈온이 13%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손절가 터치가 돼서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준섭 전문가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시죠. 1, 2, 3위 종목이 모두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1위인데 28.82% 수익이고요. 청담 러닝이 2위 16.46% 플러스 수익, 코텍 역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장성혁 전문가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시죠. 예, 목표가 도달한 종목 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 사막콘덴서 지금 전문가 수익권에도 올라 있는 종목입니다. 63.57% 수익인데 지난 5월 4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SKC 코롱 PI 24.57% 플러스 수익으로 2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린 전문가와 종목 볼 텐데 박동현 본부장이 4위와 6위입니다. 삼화전기 휠라코리아 각각 44%, 36% 수익이고요. 손여로 팀장이 5위와 7위인데 일진 머티리얼즈, SKC 코롱 PI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재래 기수는 신준섭 전문가 한글과 컴퓨터 28.82% 수익으로 8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보시죠. 신일섭 소장의 아프리카TV와 애경산업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 이상 고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여기 계시는 장성혁 전문가의 사막콘덴서가 지금 3위를 기록 중에 있는데 63.57% 수익권입니다. 예, 지금 전문가 수익권에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 오늘 모시고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도 있고 청담 러닝도 있는데 오늘 청담 러닝에 대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16% 수익이고요. 예. 일단 뭐 1차적인 그 목표가는 지금 달성을 한 상황인데요. 네. 여전히 지금 수급 자체가 좀 힘있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최근 시장에서 청담 러닝에 대한 그 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배경이 물론 이제 하반기에 추천을 드렸던 사유가 하반기에 뭐 배당 투자도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좀 안정적인 수치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모 증권사들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이제 리포트를 따르면 베트남 쪽에서 지금 영어학원 시장 자체에서 지금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단순히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로열티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차익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좀 꾸준히 동사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투자도 좀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장성혁 전문가 리뷰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 SKC 코롱 PI 듣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급등한 흐름 보면은 일단 외인 기관에서 양매수가 이제 들어온 흐름에 있어서 이제 급등이 나와줬고 우선 이제 SKC 코롱 PI는 공급량을 초과하는 이제 수요량의 신규 수요까지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PI 필름이 이제 채택된다면 PI 필름 수급이 한층 더 타이트해질 전망으로 볼 수 있겠고 일단 17년 하반기부터 애플 아이폰 X의 방열 시트 채용으로 PI 필름 공급이 부족해졌고 일단 18년 PI 필름 가격도 10% 인상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면서 목표가 소폭 상향한 이제 57,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 13일 금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인데요. 앞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었고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이었습니다. 기술주가 강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떨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오름세로 출발이 됩니다. 0.77%, 1.64% 각각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자, 눈에 띄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가 있었고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이었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급락 출발 예상이 됐었는데 이런 장을 이용해서 매수도 가능하다. 앞서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함께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5% 정도 급락하면서 40만 5천 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데 일단은 현대차 움직임을 좀 볼게요. 오늘도 0.4% 더 올라오면서 12만 3천 원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현대그룹차 3사가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재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어제장에서도 강세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매수가 좀 유입이 됩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 밀리네요. 0.5% 조정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LG화학이 2% 급등, KB금융도 1%대 강세입니다. 자,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네, 양지수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43%, 어제 종가 대비해서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 2294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3% 오른 821포인트로 오늘은 820선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나노스, 메디톡스 나란히 강세 출발인데 일단은 메디톡스의 주가가 오늘도 0.20% 상승하고 있다는 거 좀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나노스는 뭐 신고가 나오고 어제장에서도 급등세가 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3% 가까이 더 오릅니다. 자,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함께 살펴보죠. 예, 바이로, 매드, 펄어비스, 포스코, 캠텍이 빨간불이고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HLB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장중 최고가가 12만 1,100원이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눌리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펄어비스의 주가 오늘 0.69% 상승하면서 주가 어느덧 23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출발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양지수 모두 견고한 상승세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은 끝까지 잘 봐야겠죠.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전문가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신준섭 전문가 종목부터 볼게요. 네, 오늘 제가 추천을 드릴 종목들, 세 종목에 대한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전반적으로 좀 시장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업력들을 갖추고 있고,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고, 꾸준히 매출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좀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지금 변동성은 여전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최근 불과 한 달 동안에만 보시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10%가 넘는 지금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급적이면 좀 개별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좀 접근들을 해보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와 좀 부합된 종목들을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릴 종목은 대한제분이라는 기업입니다.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곰표 밀가루, 그리고 튀김 부침가루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마트나 대형마트만 가시더라도. 이에 관련된 이제 소맥분 제조 판매사로 무려 업력이 60년이 넘는 장수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제 상장사들 중에서 이렇게 업력이 40년, 50년 넘어가는 기업들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1953년에 이제 설립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볼 필요는 있고요. 앞서서 계속 업력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일단 업력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보시더라도 시장 지배력, 즉 시장 지배력은 이제 기업적인 성장까지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시장에 대한 경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들만의 또 내성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또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참고로 그렇다고 지금 소맥분 부분에서는 매출을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들이 상당히 고르게 좀 유기적으로 좀 자기들만의 영역 안에서 시너지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사가 99.9%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대한사료 쪽에서 매출이 이제 연결 쪽으로 보시면 더 큽니다. 전체 소맥분 식품 부분에서는 매출이 40%, 사료 부분에서 4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하역 및 보관 부분에서 7%, 나머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카페 아띠제라는 곳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제 보나비, 주식회사 보나비라는 곳, 과거에는 이제 호텔 신라의 자회사기도 했었는데, 네. 2012년도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카페가 아니라 베이커리 카페거든요. 즉 빵을 만들고 다 이와 관련된 자신들의 이제 사업 영역과 이제 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유기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당연히 밀가루는 대한제분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들, 뭐 이제 밀가루를 만들어내고 남은 부분들 가지고도 사료 쪽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앞서 한참 우리가 상반기 때 이슈가 됐더니 이제 북한, 대북 관련된 부분들, 사료 관련된 게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또 하반기 때 혹시라도 또 불거질 수 있는 이런 대북 관련된 이런 사업 관련된 부분들까지 또 연결될 수 있다고 좀 예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 그동안의 업력을 통해서 쌓아왔던 이런 현금 창출력, 그리고 고간에 쌓아둔 자산들이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현금성 자산만 약 470억 정도, 이를 포함한 금융자산이 4천억 정도를 갖고 있고요. 토지, 건물, 유형자산만 2,300억, 그리고 투자부동산 23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탄탄한 자산주기도 합니다. 불과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 여전히 못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미흡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철저히 개별주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비록 소외가 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소외가 받고 있을 때가 매수 타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좀 매수를 시가 기준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지정가 기준으로 뭐 18만 2천 원대, 18만 원 전후로 해서 지정가 기준으로 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19만 2천 원. 네. 손절가는 평균 매수가의 마이너스 6% 정도 좀 깊게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대연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역시도 업력이 40년 된 여성 패션 의류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뭐 블루페페, 그리고 CC 콜렉트, 주크, 모조 에스핀, 듀엘, 이 5개 브랜드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좀 하고 있는 여성 의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경쟁사들로 보시면 이제 한섬이라든지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이 대기업들과 이렇게 경쟁 구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197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40년이라는 업력 동안에 이런 패션 의류 기업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이런 대기업 쪽에 매각이 되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하고 이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내성을 톡톡히 지금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자체가 34%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이제 매출액 자체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개의 브랜드에서 어디에 편중된 거 없이 약 15%에서 한 20% 정도의 매출이 고르게 지금 분포가 되고 있어서 이 브랜드들로 매년 지금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의류, 패션,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통망, 그동안 이제 40년이라는 업력을 통해서 노하우가 이제 쌓여 있겠죠. 그리고 여러 그 대도시의 이런 유통망,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사들과의 그런 관계, 약 전국적으로 504개의 유통망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즉 만들고 팔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경영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6월 12일에는 또 베어링 자산운용 쪽에서 약 1.25% 추가 이제 지분 매입을 하면서 전체 한 6% 넘게 지금 동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1분기 기준으로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채 비율,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자산으로 봤을 때는 뭐 현금성 자산, 토지, 건물 자산만 약 84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좀 판단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를 3,180원 정도 열어두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최근에 이제 기관들 매수세가 4월, 5월, 6월 지속적으로 동사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때에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2,700원대 기준으로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2,4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업력이 오래된 믿을 만한 기업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종목도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또 더 작은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캡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되지가 않고요. 업력이 그렇지만 업력이 45년 된 기업입니다. 예.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3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83년도에 진로 유리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92년도에 이제 현재의 사명인 금비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동사는 유리 제조, 유리병, 그리고 병마개 생산, 네,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동사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들은 지금 상장사가 동사를 비롯한 이제 사마왕관이라는 상장사가 하나 있고요. 사마왕관은 동사가 50.4%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마왕관은 이제 병뚜껑, 네, 병마개를 전문적으로 국내 시장 이제 점유 1위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리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과점 시장으로 삼광 글라스라든지 아니면 테크팩 솔루션 등과 같은 7개사 정도가 이제 과점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 이게 또 하나의 동사가 꾸준히 이제 매출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이 부분의 배경을 우리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부분, 스타벅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플라스틱 빨대 이제 쓰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런 용기라든지 더 이제 친환경적인 이런 제품들, 글로벌 기업들, 국내 이제 대기업들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동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유리병뿐만이 아니라 뭐 병마개도 마찬가지고요. 동사가 꾸준히 R&D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이런 제품들을 개발해 왔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또 하나의 다른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배경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동사 역시도 자산을 상당히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 자산주인데요. 그만큼 이제 업력이 됐고 꾸준히 현금 창출을 해냈고 쓸데없는 지금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기업들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공통점인데 네. 그만큼 이 자산까지도 이제 갖췄다라는 거죠.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더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사는 400억 원 상당의 이제 현금 자산을 갖고 있고요. 토지 건물 자산이 약 820억 정도, 합치면 약 1,200억 원이 넘는 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불과 1,000억도 되지 않는 7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지금 지나치게 싸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 여전히 지금 거래량 자체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공략에 대한 권장이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이런 거래량,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에 대한 대류, 또 매수할 때에 대한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될 때, 남들이 보지 않았을 때 하나씩 조금씩 접근해 가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또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중은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10%대 내외 정도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매수가는 67,000원 정도, 현재 시가 기준으로 좀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비중은 한 10% 정도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는 95,000원 조금 넓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평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6%로 선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에 대한 목표가도 굉장히 높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안정적인 사업을 용이하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 위주로 세 종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종목부터 봤고요. 저희 이번에 장성엽 전문가 탑픽 종목 공개할까요? 네. 예. 금일 이제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우리산업입니다. 네. 우리산업은 이제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만도 등의 2차 밴드로서 히팅, 이제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컨트롤 힛, 클러치 코일 등 이제 PTC 히터, 일렉트릭 센서 등을 이제 제작 생산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공조 부문의 컨트롤 헤드 위주의 저부가 사업 구조에서 11년 이후 이제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이제 R&D를 통한 새로운 전장 아이템을 추가하면서 구조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죠. 특히 이제 기존에 디젤에 쓰이던 이제 PTC 히터가 친환경차에 쓰이면서 신규 아이템 납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전장 부품 쪽에서 납품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이제 R&D 인력의 전체 인원의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연구 개발에 힘을 쏟은 동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동사 주가는 부진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제 동사의 핵심 부품인 PTC 히터 매출 부진,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의 부진, 또 테슬라 생산 차질, 끝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 의무 생산제가 1년 연기되는 악재로 인한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동사의 성장을 주도한 PTC 히터의 매출 증가세가 2분기부터 재개되면서 주가 회복을 이끌 전망으로 보이고, PTC 히터는 이제 전기의 저항을 이용해 공기를 가열하는 난방 시스템으로 엔진의 열을 사용할 수 없는 전기차의 주 난방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보조나 PTC 히터가 전기차에 적용됨에 따라 평균 판매 단가가 기존 저전압 모델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였고, 과점화된 시장 특성으로 상당 기간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중국 전기차 의무 생산제가 19년에 시행되면서 주요 업체들의 장거리 전기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최근 상승한 유가,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 생산량 증가, 테슬라 중국 공장 증설 등이 전반적으로 동사의 침체된 성장을 다시금 이끌어줄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적과 주가는 리레이팅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사는 이제 17년 9월에 초음파 센서 사업을 인수하여 우리엠 오토모티브를 설립한 바 있는데, 지난 6월 만도의 29% 지분 매각을 공시하였죠. 이는 만도의 ADAS 매출 성장에 따라 아웃소싱 생산업체로 원가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동사는 PTC 매출에 의존을 하고 있으나 센서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 주가는 이제 전일 최근 무역 분쟁으로 중국 보복 관세로 이제 BMW, 이제 테슬라가 직접 중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 네. 이에 따라 금일 주가는 현재 소폭 상승 중인데, 추가로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 37,400원, 손절가 25,500원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산업은 전기차 섹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볼까요? 네, 다음으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종목은 이제 좀 신재생 쪽 관련 풍력 쪽의 CS 윈드를 좀 들고 왔는데요. 네. 동사는 역시 이제 풍력 발전기용 타워를 전문으로 제작하며 설비 능력과 생산 부분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국내 본사를 기반으로 캐나다, 영국, 베트남, 중국 등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풍력 타워 외에도 이제 대형 링베어링 전문 기업을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육상 외에도 해상 풍력 타워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동사의 주요 거래처는 이제 지멘스, 베스타스, GE 등 풍력 발전 부문 선두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동사는 이제 5월 말경 5월 28일 이제 2대 주주인 골드만삭스가 213만 주 중 130만 주를 처분하면서 오보행 우려로 낙폭이 과대되었는데, 이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서 펀드 클로징 및 이제 5% 지분이 넘는 유가증권에 대한 비중 축소가 내부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진행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6개월간 보호예수가 이제 설정되어 있고, 이제 5% 이하로 비중을 줄였기에 추가 오보행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우선 이제 동사 투자 포인트 역시 좀 체크해보면 연초부터 대규모 수주가 이어졌어요. 3분기부터는 이제 베트남, 영국, 말레이시아 범위 등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울러 영국의 이제 혼시 타워 물량의 80% 이상을 동사가 수주하며 해상풍력 타워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추후 진행될 프로젝트에도 동사의 타워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이제 터키 풍력 타워 제조 업체를 인수하였는데, 동사의 터키 풍력 타워 업체 인수는 터키 시장 진출 및 유럽 지역 내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고, 터키는 누적 풍력 터빈 용량이 작년 말 기준으로 6.5기가와트 풍력 발전이 이제 총 전력 생산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 터키 정부는 이제 향후 3 내지 4년 정도 추가로 4기가와트를 이제 늘릴 전망이기에, 이 또한 동사 실적 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이제 기간에 연이은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저점 터치 이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 주가는 일단 지분 매각 이슈와 1분기 실적 부진에 의해서 지난 연말 상승전 수준까지 하락해준 상황이고, 이는 하반기 실적 모멘텀에, 즉 올해 영업이익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좀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서, 네. 이 역시 현재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 35,000원, 35,600원, 손절가 24,800원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종목도 그럴까요? 오늘은 조금 이제 섹터별로 예. 좀 들고 왔는데, 지금 다시 재차 안내드릴 건 이제 5G 관련 섹터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추천드릴 이제 종목 이제 기업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를 들고 왔습니다. 예. 스몰셀, 이제 5G에서 좀 스몰셀이 지금 강점을 보이는 이제 기업인데요. 우선 이제 동사는 통신용 시험 계측기 및 스몰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과 빅데이터 제품군은 주로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와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기 제조업체 등에 판매되고 있으며 스몰셀 제품군은 2012년 하반기에 KT의 LTE 스몰셀 공급사로 선정되어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상용화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장비 공급 및 운영 중에 있는 기업인데요. 5G 주파수 경매가 완료됨에 따라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즉 발주가 이제 하반기부터 장비 발주가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선 동사는 5G 상용화에 이르면 이제 스몰셀은 가정용 엔터프라이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래픽 감당, 그리고 5G 주파수 대응을 위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5G 주파수는 강한 직진성과 작은 회절각으로 장애물을 만나면 전파 손실이 큽니다. 스몰셀 장비는 촘촘한 네트워크망을 깔아 효과적으로 주파수 대역 대응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동사 투자 포인트 역시 좀 살펴보면 역시 스몰셀에 대한 경쟁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KT의 개발 제조 중이고 이제 5G용 스몰셀 매출은 아직까지는 크게 주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미미한 단계이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 스몰셀 사업 부문이 향후 동사의 외형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단위 면적당 용량 증대와 이제 음영 지역이나 사용자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지역이나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해 스몰셀 기술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데, 스몰셀 기지국은 광대역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매크로셀과 다르게 10 내지 수백 미터의 소출력 커버리지를 지원합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스몰셀 시장은 16년 40억 달러에서 향후 20년 80억 달러까지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 역시 동사 장기적 방향성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 매출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 역시 동사 강점인데, 자회사를 통해 일본, 미국 주력 시장으로 판매 중이며 유럽, 동남아, 인도 등 매출처를 확대 중이죠. 국내 시장의 경우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 정책 과제가 많은 편이며 삼성, LG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단말기 제조사가 있는 점도 동사에 역시 긍정적이며, 국내 시장 특성상 빠르고 다양하게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 레퍼런스를 쌓기 좋은 구조입니다. 당장에 5G 상용화를 위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스몰셀 사업부의 실적 정상화가 당장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본격화되는 시점이 이제 한 내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 확대된다면 역시 동사의 내용 성장 주도를 이룰 것으로 보며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주가는 역시나 저점 터치 이후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매수가로는 한 차례 눌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하면서 좀 지정가로 안내드리면은 이제 매수가 16,800원 구간에서 다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분할 매수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목표가는 21,800원, 손절가 14,400원 안내드리니 이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장성혁 전문가의 탑픽 종목까지 두 분 전문가 오늘 추천주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슈몰이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을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오늘 장중에는 6%대 급락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3%대로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고위공시 누락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신준섭 전문가님. 예.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판단, 평가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선이나 지금 금감원 쪽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투자 관점에서 좀 봐주세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투자 관점으로도 접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제 이제 증선위에서 발표한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접적인 회계에 대한 접근은 하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공시 위반 정도만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해석이고요. 일단 투자 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주로서 현재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는 상당히 그 커다란 지금 덩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월봉만 보시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에 이미 이제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아무리 지금 결론이 아니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지금 왜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는 있거든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잡아내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무리 오명을 벗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동사가 앞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이제 잃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이제 그 접근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뭐 분식이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철저히 관망에 대한 부분들, 가급적이면 이미 이렇게 많이 선반영된 바이오주들에 대한 부분들 접근 전략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좀 안정적인 투자가 옳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지주회사 SK의 주가 흐름 좀 보겠습니다. SK 주가가 오늘 3% 이상 급등을 보이는데, SK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대박을 터뜨렸던 SK가 이번에는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또다시 대형 인수합병을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장성혁 전문가, 앞으로 흐름 어떨까요? 우선 SK가 이제 엠팩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제대로 신규로 이제 바이오 사업에 추가로 이제 뛰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엠팩사 이제 지분 인수는 일단 동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저는 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고성장하고 있는 CDMO 시장에서 이제 동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17년에 인수한 아일랜드 이제 BMS,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기업의 이제 생산 시설과 미국의 약 60만 리터 규모의 설비를 보유한 엠팩사의 설비를 합할 경우 총 한 100만 리터의 이제 CDMO 업체로 단숨에 부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 또한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끝으로 이제 SK 바이오팜 자회사로 이제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텍 등 바이오 계열사와 함께 동사의 바이오 사업 역량 강함이 이제 시너지 창출 효과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서, 역시나 뭐 이를 시장 참여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장기적 방향에는 플러스적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조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시고요. 네, 투자 의견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지금 최근 SK 주가는 이제 정부의 규제 리스크 부각에 좀 다른 좀 지주업종 전반에 조정이 있었죠. 이 또한 지금 매수가 역시 부담 없는 가격대로 진입하기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한 종목도 볼게요. 삼성 SDI가 오늘 또 신고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도 이렇게 강할까요? 2차전지 관련주는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네요. 일단 뭐 수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요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일단 그 큰 손들이 시장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큼직큼직한 종목들로 좀 자신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상당히 좀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뭐 외국인들은 좀 최근에 좀 계속 매도 쪽에 우위가 있었는데, 기관들은 5월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기관들이 국내 시장 그만큼 더 잘 알고 있고, 삼성 SDI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쉽게 국내 시장이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쉽게 눌릴 수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올라가줘야 되는 종목들이 이제 선방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단연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선반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시각 특징주 다른 종목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인데 효성입니다. 이게 거래 정리가 됐었고요. 분할 재상장이 된 오늘 급락세를 나타내는데, 의견 들어봐야겠죠. 장성혁 전문가님. 우선 효성이 존속회사 이제 효성과 신설한 4개 회사가 이제 재상장돼서 거래를 이제 재개되었는데, 효성은 일단 지주회사 요건 미비로 한 달간 거래 후에 한 달간 현물 출자로 분할 신설해서 지분을 취득할 것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재상장 기업 가치 평가는 이제 분할 후 각 법인의 연결 재무 자료 미비로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이제 주력 사업으로 부상 중인 이제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의 회계 분리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현재 지금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초기 주가 방향성을 이제 가늠하기 살짝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섬유 무역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 효성 TNC의 경우에는 이제 섬유 부문 내 스판덱스의 생산 능력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30%로 이제 1위 사업자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원재 이제 가격 상승으로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는데, 내년 대규모 설비 증가를 앞두고 이제 스판덱스 수익성 약세를 좀 지속할 전망으로 보이고, 일단 현재 좀 주가를 보면은 환가 기록 후에 지금 반발 매수가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좀 당장 지금 조금 이제 매수세로 보기보다는 뭐 기존 보유를 하셨다면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 좀 어느 정도 두각이라든지 좀 나타내는 걸 보면서 접근하는 거를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또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장성혁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전화 연결할 거고요. 이번에 수익률 리뷰부터 들을 텐데,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잠시 후성 리뷰부터 좀 들을 건데요. 6월 5일에 매수가 됐었고 지금 15% 상승 중입니다. 간략하게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후성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제 최근 주가 상승의 원인은 바로 전기차 산업에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면서 관련된 부품주들 실적이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성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적 성장에 한다는 그런 기대감에 점차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성은 또 반도체 쪽으로도 좀 실적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국의 난통 법인의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에 생산 능력 증설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신규 라인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계속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쪽에서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기차와 그다음 반도체 모두 좀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후성이 주가가 점차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기관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지금 좀 더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J-콘텐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J-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현재 7,090원 약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J-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52시간 이제 근무제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그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J-콘텐트리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각종 다양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망한 제작사 인수라든지, 그리고 대작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19년도부터 좀 기대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7월 드라마 라이프라든지 9월 영화 명당이라는 막강한 라인업을 좀 구축했고,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같이 결합을 해서 넷플릭스 판매가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각종 이 두 드라마와 영화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글로벌 수출에 영향을 받쳐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 부분에 있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이익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방영되었던 밥 사주는 예쁜 누나의 넷플릭스 판매로 또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대작이라든지 그리고 그 대작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제작사 인수를 통해서 관련된 이익이 나는 부분들을 그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그 J-콘텐츠들이 실적에 바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또 수익성 상상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7월 후반기 들어서 영화들이 이제 좋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뭐 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라든지 그리고 강동원 주연의 일랑, 그리고 8월 1일 날 이제 그 신의 선물이 그 영화가 방영될 예정이죠. 이 세 영화가 상당히 인기를 얻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J-콘텐츠는 메가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가박스죠.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9월도 그 추석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부분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J-콘텐츠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송동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좀 돋보이고 있는데요.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00선까지 다시 회복했는데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는 1.04% 상승하면서 2308.8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8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9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33분경에는 2311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768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000억 원 규모로 현재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46,000원대를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88,000원대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0.52%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오늘 포스코도 1% 넘게 상승하면서 3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도 오늘 보합 출발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5%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식회계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는 35만 원 선까지 떨어졌는데 오늘은 4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13%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오늘 네이버가 2% 넘게, LG화학이 2% 넘게 현재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전기 부문이 이 전분기 대비 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보이면서 현재 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도 오늘 3% 넘게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66% 상승하면서 824.66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10선에서 현재 출발을 했던 코스닥은요, 20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은 83억 원 규모로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99,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신라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0.99% 상승하면서 71,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가 3.26% 상승하면서 9,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HL이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 펄어비스와 포스코겜텍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웨이가 5.49% 상승하면서 92,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DB하이텍도 오늘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신저가를 기록했던 한올시스템은 현재 4% 넘게 상승하면서 1,7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령제약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은 5.59%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요. GS리테일, 효성, 그리고 넷마블, 삼성물산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부터는 삼성전자, 3위는 셀트리온,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SK하이닉스, 그리고 6위는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7위는 LG디스플레이, 8위는 JC현 시스템입니다. 네,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변경 사항은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해 최종 결정까지 9에서 15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선위의 최종 결정 전까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59% 하락하면서 40만 5천 원까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6위인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코오롱 티슈진이 골관절염 치료제 미국 임상 3상승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미국 FDA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치료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공시를 했는데요. 인보사가 미국에서 치료제로 다시 허가를 받으면 연간 약 10조 원의 매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는 1.76% 상승하면서 43,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일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주 월요일에 코오롱 티슈진 주셨었는데 오늘까지 상승이어서 지금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리뷰는 안 들을 거고요.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 바로 이어볼게요. 네, 최근에 그 장세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이제 심해지고 어떤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저는 그 최근 들어갖고 하락폭이 컸던 우량주 중에서 한번 담아보자 이런 그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전 KPS가 우량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뭐 고점 대비해서 10만 원, 뭐 거의 75%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바닥을 다졌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2015년도나 지금이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서 큰 뭐 변동이 없이 이 회사는 꾸준하게 영업 실적을 유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탈원전에서 모멘텀이 약화됐다 그래도 해외를 통해서 어떤 석탄 발전이라든가 원전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수주를 늘려갖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하락이 과도한 이런 부분은 거꾸로 매수로 응대하는 것이 맞는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이렇게 우량주들을 한번 담아보시는 이런 그 전략을 취하시라 말씀드리고요. 특히 한전 KPS는 우량 중에서도 이제 배당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익이 낼 수 있는 꾸준한 그런 어떤 내수 관련주를 하려면은 미중 그 무역 전쟁에서도 일정 정도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현재가 매수와 그 목표가는 이제 5만 원, 손절가는 이제 3만 원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전 KPS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마왕 이동우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수익률 리뷰부터 좀 듣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주셨었죠? 이달 초에 주셨던 CIS가 지금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같이 사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CIS를 드릴 때도 2차전지 업체로서 최근에 다른 테마주들보다 2차전지가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번 드린 목표가보다도 이번에 다시 3,3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지금 현재 3,300원을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돌파가 된다면 분할 매도 없이 추가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매도보다는 3,300원의 돌파 이후에 강한 흐름들이 조금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대형주 위주로 강세가 나타나는데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유독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급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아직은 추가 관세를 좀 부여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뭐 더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있어서 추가 하락에는 제한적입니다만 오히려 낙폭이 과대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10일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언급은 했지만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응이 나서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무역전쟁의 우려가 다시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제기가 어제부터 됐는데 아직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추후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와 나토 탈퇴 조치도 이제 필요 없게 됐다고 밝힘으로써 긴장된 모습들이 당분간은 좀 완화가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단기간에 협상에 또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상승 자체가 무의미한 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비관적이거나 지금 낙관적인 자세를 너무 길게 취하시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지금 무역전쟁이 하루 만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영향을 계속 줄 것이며 시장 상승 시마다 호재가 없다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단기 차익 실현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내 경기 민감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외적인 요인까지 겹쳐졌으니 시장의 반등도 분명히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당분간 셉스한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시장과 조금 무관할 수 있는 업종과 테마주들을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낙폭 과대로서 대형주들이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 이게 며칠째 3, 4일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대형주를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난번 올해부터 해서 경기 체력이 선진국보다는 우리가 많이 약해졌고 상반기부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전문가들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만큼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검찰 고발로 인해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 인식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도 지난 7월 달에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역별 구간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반등이 쉽지 않은 자리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빠른 반등인 시장 자체로도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 접근이 아닌 이상 모아가거나 하는 건 좀 무리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코스닥이 조금 역별 구간의 종목들이 많지만 한두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새로운 뉴스 없이는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고 지속적인 상승도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나 수소차 쪽, 전기차 쪽이 이제 요런 쪽을 제외하고는 차트들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 문제도 당분간 계속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시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낙관적인 필요도 없이 그리고 비관적인 필요도 없이 지금 시장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너무 길게 보신다거나 그렇게 하실 경우는 좀 어려운 경우고 짧은 참여와 단기 매매에 적합한 종목들로 시장을 꾸려나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함께 따라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마왕 이동우 대표의 추천주 듣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CIS를 추천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신고가가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노려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더 CI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주를 이끌고 있는 건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어제 일지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거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 대부분 다 하반기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어제 시장 상승 시에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그중에서도 고체 전해질이라는 건데요. 배터리 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로서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을 많이 썼는데 이제 고체 전해질로 쓰게 되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 2차 전지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안정성도 뛰어나고 해서 차후에 이제 차세대 배터리 전해질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도요타나 다이슨, 포르쉐 같은 글로벌 2차 전지 수요 기업들이 다들 전고체 전지를 채택하기로 잇따라 발표를 했고요. 업계에서는 2025년까지는 전고체 시장이 2조 2천억 정도, 시장 자체는 고체 전해질만 7,50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의 거의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CIS는 고체 전해질 양산을 위한 관련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물론 소량의 합성에 성공을 했지만 기술 확보에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국내외 전고체 전문 업체들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을 작년부터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으로도 기술 개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그 기술 개발에 대한 마무리를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중국 쪽 고객사인 CATL이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하면서 상장을 통해서 자금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생산 공장 2곳을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를 노리는 CATL의 매출 성장세는 곧바로 CIS와의 거래 규모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차 전기
네, 제조사들이 거래에 탄력을 더할 가능성이 높아서 매출 구성의 75%가 넘는 CIS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수급으로는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움직임이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3,300원을 돌파를 한다면 2차전지 다른 업체들과 함께 나란히 할 것으로 보여서요. 단기 박스권이 3,300원이 돌파된다면 편안한 계단식 신고가 행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4,000원 정도 보고요. 매수가는 3,200원에서 3,0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을 다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IS 오늘 다시 한번 추천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출중 2부 시간은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를 매기고 있었죠. 4월 중순부터 3개월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전문가 포트폴리오를 클리어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함께 따라가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또 새로운 종목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